대전 하나 시티즌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퍼플그린 아카이브 채널의 희자입니다. 자, 오늘은 전지적 빵점 10점 프리뷰 2라운드 부천 FC전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1라운드 개막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1라운드에서 양 팀은 상반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부천 FC는 구단 역사상 첫 K리그 1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를 만났죠. 근데 개막전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완전 정말 말 그대로 대이변이었습니다.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 승점 3점을 당당하게 가져갔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냐? 1대1로 안양을 상대로 비기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천의 홈 개막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이고 또 부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또 승리를 따내야 하는 상황에서 열정적이기로 유명한 헤르메스 서포터들이 버티고 있는 부천 FC의 홈으로 떠나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오늘 같이 몇 가지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FC의 전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천이 보여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축구 외적인 무형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무형의 포인트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기세죠, 기세, 분위기. 이 부천이란 팀이 1부 리그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일단은 동기부여가 엄청 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재미없는 축구를 해서 역전승을 거둔 것도 아니었고요. 본인들이 준비하고 해오던 축구를 K리그 1에서 똑같이 보여줬고 그것이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도 먹힌다라는 것을 선수들이 본인들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엄청나게 끌어올려졌을 것이고 기세도 많이 살아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세가 바짝 오른 부천을 어, 슈퍼컵부터 시작해서 1무 1패로 아직 승리가 없어서 살짝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선수단이 만나서 어떻게 상대를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부천의 이영민 감독님께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수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분위 버프라고 하죠. 감독님들 재계약하시면은 재계약 버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감독님이 이제 8년이 넘는 시간을 부천의 사령탑으로 자리를 하시게 됐습니다. 또 1라운드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를 상대로 또 어떤 준비를 해올지 이 재계약 버프를 받은 이영민 감독의 전술이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선수들도 본인들의 축구가 먹힌다는 그 기세에 오른 거에 더해서 본인들의 감독님이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뭔가 또 보여드리고 보답해드리고 승리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전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이제 진짜 부천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지난 1라운드 경기 때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굉장히 띄는 팀이었는데요. 갈레고 선수, 또 몬타뉴 선수, 바사니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슈퍼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북이라는 팀의 수비가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팀을 상대로 어, 정말 스피드를 통해서 이 전북 수비수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걸 보고 되게 경악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천의 외국인 공격수들을 특히나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의 외국인 공격수들만 주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거의 최고의 오른쪽 풀백 내지는 윙백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신재원 선수가 성남FC에서 이적을 해와서 또 이 팀에 잘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중원에서는
공 잘 차기로 소문난 윤빛가람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천 FC의 카즈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수원 FC전에서 이 카즈 선수가 보여준 이 중원 장악력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 라인에 패트릭 선수, 백동규 선수, 홍성욱 선수의 3백이 지난 1라운드에서 가동이 됐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패트릭 선수의 킥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선수가 J리그 출신이고요. 물론 J리그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또 J리그 출신 외국인이라는 건 분명히 이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좀 제법 잘 차는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선수가 공격 진영에 이제 올라왔을 때 날카로운 슈팅으로 이 공격 시퀀스를 마무리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롱패스로 공격 전환은 한 번에 넘겨주는 이런 패스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게 좀 인상에 깊었습니다. 또 이제 안태현 선수, 스피드레이서 안태현 선수가 어, 부천의 어, 또 측면에 이제 또 속도를 더할 거고요. 여러모로 이 부천이란 팀이 상대하기 쉽지 않은 팀인데 과연 우리 팀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서 어떤 경기력으로 이들을 상대를 할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전력은 이 정도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대전 하나시티즌의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번 안양전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팀이 아직 완성된 팀이 아니고 당연히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또 우리의 강점을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로는 이 지키는 힘,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골을 통한 결정력 어,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결국엔 득점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이 팀이 조금은 더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PK를 중요한 순간에 두 번이나 놓쳤다는 건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일이거든요. 뭐 선수들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비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솔직히 PK도 넣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런 부분들 정말 확실한 찬스가 났을 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대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경기에서 공격 조합에 대한 힌트는 찾은 것 같습니다. 특히 투톱 관련해서는요. 주민기 선수와 서진수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또 주민기 선수와 마사 선수가 투톱을 이뤘을 때랑은 또 다른 어떤 양상의 호흡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서진수 선수가 가진 특유의 뭐라 할까요? 이 돌파력과 또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주민기 선수와 함께 뛸 때 극대화가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 좀 보여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조합으로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마사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또 마사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려한 패스 플레이와 또 헌신적인 어떤 오프 더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디오고 선수도 후반에 이제 투입이 돼서 또 PK를 직접적으로 얻어내는 활약을 또 보여줬었죠.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톱 운영에 관련해서는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잡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얘기를 계속 하자면 우리 윙어가 사실 저번 경기 퍼포먼스가 굉장히 아쉬웠었죠. 이 루빅스 선수랑 주앙 빅토르 선수가 물론 토마스 선수가 너무 벽이어서 우리 윙어들이 좀 막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킥도 좀 아쉬웠었고 역습을 나가는 상황에서의 선택들도 좀 아쉬웠었던 루빅슨 선수와 또 주앙 빅토르 선수였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우리 윙어 백업들이 다 부상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줄 수 없었던 게 또 저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엄원상 선수가 뭐 복귀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엄원상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뭐 선발로 뛰든 후반에 교체로 들어오든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공격적인 교체를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비 조합입니다. 제가 저번 프리뷰 때 안톤 선수와 하창래 선수의 중앙 수비 듀오 구성을 예상을 했었는데 안톤 선수가 명단 제외가 됐었죠. 그러면서 하창래 선수와 김민덕 선수가 호흡을 맞췄는데 안톤 선수가 어떤 이유에서 경기를 빠진 건지는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유가 밝혀지진 않은 걸로 알아요. 뭐 부상이거나 컨디션이 안 올라왔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 1라운드 안양전에서도 하창래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솔리드하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몇 차례 노출을 했었고 되려 김민덕 선수는 빠른 발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안양의 양쪽 측면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역습을 할 때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몇 차례 역습을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고 결정적인 클리어링 장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또 수비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1라운드 때 보여준 퍼포먼스라면 만약 안톤이 다시 나온다 했을 때 김민덕 선수가 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중앙 수비가 어떤 조합으로 나올 건지도 우리가 경기 당일날 라인업이 나왔을 때 살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천이란 팀이 또 이 외국인 공격수 3명의 속도와 파괴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수비수들이 이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고 경기를 잘 준비했기를 바라면서 이제 양 팀의 예상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부천FC 195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포메이션은 3-4-3을 예상을 했고요. 3-5-2도 될 수도 있고 경기 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김영근 골키퍼를 예상을 해봤고 백스리는 패트릭 선수, 백동규 선수, 홍서욱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윙백과 미드필더 라인에는 안태현 선수, 카즈 선수, 윤빛가람 선수, 신재원 선수 그리고 쓰리톱에는 갈레고 선수와 몬터뉴 선수 그리고 바사니 선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니 선수가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사니 선수가 부상이라면 김승민 선수가 대체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태현 선수도 그렇고 신지원 선수도 그렇고 이 양쪽 윙백으로 배치된 선수들의 달리기 속도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우리 수비진들 그리고 우리 윙어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따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민 감독님의 스타일 자체가 좀 단단하게 수비를 구축을 해놓고 확실하게 카운터를 나가는 것을 좀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분명히 부천이 노리고 나올 테고 심지어 이들의 홈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더 많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트릭 선수 후방에서 넘겨주는 이런 롱패스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윤빛가람 선수가 중원에서 풀어주는 것들도 잘 경계를 해야 되는 대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하나시티즌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4-4-2 라인업을 4-4-2 포메이션을 예상을 해봤고요. 골키퍼는 이창근 골키퍼, 포백의 이명재 선수, 안톤 선수, 김민덕 선수, 김문환 선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드필더에는 루빅손 선수, 김봉수 선수, 이순민 선수, 주앙빅토르 선수 예상을 해봤고요. 투톱에는 저번 경기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주민규 선수와 서진수 선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사 선수가
아직까지는 전반부터 후반 일정 시간까지 오랜 시간을 뛸 체력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수 선수가 먼저 기회를 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준범 선수도 부상 복귀하고 이제 훈련에 복귀했다고 하니까 또 이 자리에 서진수 선수 자리에 어, 뭐 마사 선수나 김준범 선수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디오구 선수가 확실히 피지컬적인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3백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혼자서 센터백 3명을 상대하기에는 아무래도 디오고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 저번 안양전처럼 주민규 선수가 전반에 먼저 나와서 안양의 수비진들, 안양이 아니고 부천의 수비진들의 또 카드를 유도를 하고 또 이들의 체력을 빼놓고 그런 상황에서 후반에 또 디오고 선수를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번 경기 밥신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중원에서 조금 답답한 문제였던 전방으로 넘겨주는 이 전진 패스,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해서 전반이 좀 특히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후반에 밥신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혈이 좀 뚫렸었죠. 분명히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장기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선발로 출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감독님께서도 이 선수를 무리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또 밝히셨기 때문에 우선은 김봉수, 이순민 조합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엄원상 선수의 경우에도 뭐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당장 또 선발로 출전을 시킬지는 또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경기 이 루빅슨 선수와 주앙비트로 선수의 폼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가용을 해야 되고 또 이 선수들이 잘해주기를 바라야겠죠. 하창래 선수와 김민덕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지만 안톤 선수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안톤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창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두어 차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명재 선수와 김문환 선수는 슈퍼컵 때 폼이 조금 아쉬웠지만 지난 안양전에서는 또 완벽하게 지난 시즌에 그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창현 선수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 K리그 1 2라운드 부천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치 포인트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헤르메스와 이 대전 러버스의 이 경기장 장외 응원 대결입니다. 지난 경기 홈이지만 안양에게 응원에서 패배를 했었죠. 냉정하게.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또 러버스의 입장문이 올라오기도 했고 우리 팬들이 좀 절치부심해서 이제는 러버스가 어떤 경기를 가든 원정팬 1000명이 넘는 건 뉴노멀이 된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점차 대전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어쨌든 K리그에서 가장 열성적이기로 유명한 이 헤르메스를 만나러 가는데 이들과의 또 응원 대결에서 이번에는 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팬들도 경기장을 찾아가시는 팬들도 잘 또 마인드셋을 해서 경기장에 찾아가면 재밌는 경기가 되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FC의 키플레이어는 저는 갈레고 선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갈레고 선수인데 저는 갈레고 선수, 대전 하나시티즌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서진수 선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진수 붐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코어 예측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 저는 이번 경기 어, 마음 같아서는 무실점을 희망을 하지만 무실점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2대1 대전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또 뭔가 경기 양상이 우리가 먼저 넣고
동점골 먹혔다가 다시 역전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예상이고 경기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대1 대전의 승리를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의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전 끝나고 푸토크 영상,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